안녕하세요. 자, 코아 전산회계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회계 1급인데, 혹시 회계 2급을 배웠거나 회계 좀 아신 분들은 이제 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1급에서 똑같이 거의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낄 거 제끼고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급을 안 하고 이제 처음 하셨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이 강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또 확인차 한번 정리 좀 잠깐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럼 제끼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중에 이제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한번 합니다. 자, 우선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인증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얼른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를 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은 이론 이 급수가 있죠. 앞에 참 급수가 있고 앞에 해당되는 급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 출제가 이론 시험이 있고요. 이론이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 실무 시험이 있죠. 그래서 시험 점수로는 이론이 30점이고 30점 30%, 실무가 70점 70%입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합격 이렇게 되죠. 합쳐서 1시간 내에 또는 세무는 1시간 반, 회계는 1시간. 그래서 그냥 동시에 시작해서 이론 실무 합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럼 이론하고 실무에서 실무가 70점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무죠?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실무인데 중요한 건 이론을 못하면 이론이 안 되면 실무가 안 됩니다. 이론을 해야 실무가 잘 됩니다. 사실은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 15개 중에 몇 개를 맞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 시험이 이론을 알아야 실무가 된다. 예를 들어서 특히 회계 1, 2급 같은 경우에 혹시 회계 배우신 분들은 분계라는 거 아시죠? 안 배운 분들은 다 딴나라 말이죠. 일단 그냥 들으세요. 그냥 꾸준히 들으시면 돼. 지금 회계 처음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들으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다 들으세요. 아셨죠? 자, 어쨌든 자, 이론이 돼야 이 실무의 분계라든가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핑하는 이게 실무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우리가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상위급수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람은 100%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론에 좀 신경 쓰세요. 우선 빨리 넘어갈게요. 말이 많아봤자 잘 안 들으니까, 그죠? 자, 우선 제일 기본이 원래는 전산회계 2급이죠. 여기에는 과목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좀 배웠다, 나 알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거 들으시고 필요 없는 건 나 알고 있다 그러면 제끼시면 돼요. 규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낄 거 제껴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 회계원리. 그리고 이제 실무죠. 이제 회계 프로그램. 우리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실무가 K랩이라는 실무에 원래 시험에서는 K랩인데 실무에 나가면 K랩이라는 거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세무사랑 그러면 알아들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급수가 회계 1급이죠. 그죠? 이건 회계 2급. 즉 2급에 있는 회계원리 부분과 1급의 회계원리는 거의 80% 이상 똑같습니다. 바꿔보면 2급 정도 공부를 하셨다. 원래는 2급 듣고 1급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 정상. 건물 질 때 2층부터 다지잖아요. 1층부터 져야지, 그죠? 바닥부터 다지죠. 바닥 다지고 1층, 2층 올라가는 거지 바닥 없이 1층부터 하고 바닥 파고 이러진 않거든요. 원래는. 맞는 거죠? 이거부터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거나 또 이제 일부 학원 이런 데 가면 야 2급 하지 마라. 1급부터 하면 다 있다. 원래 1급부터 해라. 시간 낭비다. 2급은. 이런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반대 입장. 그러니까 2급을 저 현장에서 20, 30년 강의한 사람이니까 기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1급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 다니고요. 중학교부터 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 안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할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보문대.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석대로 가는 게 다 급수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2급에서 배워야 될 실무와 1급에서 배워야 될 실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강의하잖아요, 지금. 실강도 하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나 1급부터 하겠다, 나 2급 어느 정도 배웠다.
그럼 1급부터 하세요. 그냥 이제 처음에 만류하다가 가능하면 2급부터 해라 그러지만 이제 그래도 나는 좀 알고 있으니까 1급부터 할래요. 그럼 오시라고 하시라고 다 충분히 설명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급수를 안 하고 다음 급수 하시는 분들은 100에 99명은 결국은 탈락합니다. 나중에 점수 안 나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아요. 일부 이제 사이트라든가 일부 검색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전산세무 1급 한 번에 붙었어요. 전산세무 공부 한 달도 안 했어요. 저는 세무 1급을. 왜? 저는 그 전에 이론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제 경험에 세무 1급밖에 안 했으니까, 1급 한 달도 안 걸렸으니까, 야, 그거 쉽다. 이러면 보편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네 알고 있고 쉬우니까 짧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정보가 돼가지고 회계 2급은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가능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원가 회계라는 게 들어가요. 이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실무입니다. 똑같고. 물론 2급 실무랑 1급 실무가 좀 다른데 그건 뭐 나중에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산, 세무 2급이 있죠. 2급 회계원리, 원가회계, 부가세 일부가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 즉 취직이나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회계 관련 분야의 취직을 위해서 이놈을 이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부분은 나 그냥 회계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난 그냥 회계 좀 알려고 했다 이런 사람이 100에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필요 있네 없네 해도 결국은 자격증 없으면 이력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따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회계 1급 과정이라고 했는데 1급 과정은 1급이 목표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세무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물론 2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단 하나의 산입니다. 이거를 정복해야 돼 일단. 그래서 세무까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 회계 1급 여기입니다. 1급 수준에서 잘 버티면 세무까지 금방 가는 거고 1급 수준에서 못 버티면 무너지면 세무는 끝날 겁니다. 요즘은 또 회계 마인드가, 회계 DNA가 별로 없어. 요즘은 계산기, 옛날 됐지만 계산기,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머리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그죠? 검색하면 몇 천원이 쫙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머리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가 요즘 더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요즘 회계 1급 수준에서 못 버티는 사람 많고요. 심지어 회계 2급도 못 버티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2급도 소화를 못해요. 요즘은. 이제 이게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진짜 한 달도 안 걸리던 게 지금은 2~3달 걸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그 만화 그런 거 있죠. 신이 나를 만들 때 뭐를 주고 뭐를 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회계 DNA 뭐 이런 걸 별로 안 주시나 봐요. 없어요 거의. 어쨌든 세무이급 여기는 이게 다 세무이급 아직 안 했죠? 했나? 했네. 언제 했지? 잘못했네요. 여기도 회계 1급에 부가세 일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부가세에 소득세까지 들어가요. 그걸 빼먹었네 아까. 죄송해요. 자, 회계 1급에 부가세 일부가 들어갑니다. 우리 세무의 부가세와 소득세인데 문제는 요 부가세와 요 부가세는 이제 좀 다릅니다. 자, 무슨 이론은 똑같지만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실무에 부가세 실무 관련된 거, 소득세 원천징수 실무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부가세 부속서류, 부가세 신고,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업무, 연말정산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요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의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거. 세무까지 있어요. 웬만한 기업에, 웬만한 중소기업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소득세, 부가세하고 그다음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계통의 그나마 단순 사무가 아니라 격리 사무 쪽에 조금의 전문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당연히 이걸 요구합니다. 최소한 이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 자격증의 꽃이죠. 세무 1급.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이제 법인세까지. 법인세까지 들어갑니다. 법인 조정 있죠? 자, 이거. 근데 1급은 이제 나중에 적어도 세무 2급 따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는 세무 1급 공부 한 달도 안 하고 서식이 따로 법인 조정에 서식이 있거든요.
한 20여 개 이상 서식이 있는데 그거 한 달도 안 해서 전 땄어요. 왜? 저는 기본적인 회계 이론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 여러분 합격률이 대충 회계 1급은 거의 5, 60%. 합격률이 회계 1급은 2급이 한 50에서 60%고요. 그다음 회계 1급은 30에서 한 40% 되고요. 네, 순서이건 방향, 부등호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세무 2급은 20에서 한 30% 되고요. 그리고 세무 1급은 얘는 한창 어려울 때는 1, 2%만, 1%예요. 10%도 아니고 1%. 1%인데 요즘은 한 10% 내외, 10에서 한 15%까지도 나오고 20% 가까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10% 내외입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죠, 대충. 물론 회차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점은 2015년, 16년 되면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17년 남아있지만 점점 문제가 약간씩 쉬워져요. 옛날보다 훨씬 쉽습니다. 요즘은 좀 이따 설명드릴 AT라는 시험하고 경쟁 이게 붙어가지고 어렵게 내면은 응시자가 떨어지니까 쉽게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 1급은 합격률이 10에서 15%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따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무 1급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진짜 웬만한데 이력서 내면 일단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따기 어렵고 그리고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죠. 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는 급수의 4가지, 그 중에 지금 회계 1급이지만 세무 2급이라 1급까지 가기 위한 이런 과정. 기본이 세무 2급. 회계 1, 2급은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꾸준히 들어서 소화를 하시면 좋고 세무를 따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이게 회차마다 한 회에 한 5만 명씩 봅니다. 1년에 요즘은 이제 5번 보는 거죠. 요즘은 5번 봅니다. 2016년부터는 15년까지 4번 봤죠. 지금 5번. 2017년에도 적어도 5번입니다. 적어도 5번인데 좀 또 볼지도 몰라요. 이제 경쟁 붙어가지고 1년에 막 5번, 6번씩 봅니다. 6번씩 봐요, 이제. 어쨌든, 적어도 5번을 봅니다. 적어도. 그래서 연인원 따지면 한 번에 5만 명 정도 보니까 5번 보면 25만 명이에요. 많이 보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유명한, 제일 기본적인 자격증. 그래서 웬만한 그 입사 지원서나 아니면 그 이력서에 요걸 쓰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는 세무사회 말고 한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들어보셨죠?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AT라는, 들어보셨나요? AT. 아직은 AT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카운팅 테크니션. 좋죠. AT라는 자격증. 이것도 국가공인입니다. 국가공인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K랩이고 여기는 더존입니다. 자, 이쪽 계통이 조금이라도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 입사 지원제 채용 공고에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존이라는 옛날에는 세무사회가 더존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차여차해서 여기가 더존이에요. 그래서 더존으로 보는 시험이 AT입니다. 그 AT라는 건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더존이라는 건 대부분 입사 담당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는 거죠. 더존 가능자. 그럼 이력서에 AT라고 쓰고 더존 프로그램, 더존 이런 걸 표시해주면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이게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AT 그럼 이제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이거랑 범위나 난이도, 출제 형태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급수가 여기 영어로 돼 있어요. 회계 2급이 FAT 2급이고요. 그 다음 회계 1급은 FAT 1급이고요. 세무 2급은 TAT 2급이고요. 세무 1급은 TAT 1급입니다. 결론은 과목 범위 다 똑같고 다만 여기는 원가회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원가회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죠. 공부하기도 쉽죠. 원가회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5개씩 나오거든요. 여기는 5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그죠? 원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이. 그 다음에 일단 이 세무사의 전산 세무회계는 이거 두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전산 세무회계하고 AT하고요. 물론 이건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여러분이 같이 따시면 돼요. 범위나 난이도 자체가 거의 똑같고,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제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일단 우리 이쪽 공부를 하면 이건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작년 정도만 해도 AT라는 걸 위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면 AT는 그냥 따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이거는 거의 자동입니다.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랑 이 공부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하면 어떠냐? 그건 조금 달라요. 이거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출제 형태가 얘는 지문형이에요. 글자가 많아. 글자가 많은 지문형이에요.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얘는 글자보다는 그림이 많아요. 실무형입니다. 그 실무에서 영수증 같은 거나 세금계산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사실은 실무형이니까 이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존을 사용하죠. 실무형이죠. 장점이 있는데 아직은 얘는 국가공인된 게 2016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고 있는 신생아예요. 얘는 한창 커 있는 이제 청년이고 얘는 어린애입니다. 신생아는 좀 벗어났나? 계단 3, 4년 됐으니까. 근데 국가공인은 첫 해입니다. 올해가. 실무형입니다. 글자가 많고 그림이 많아요. 당연히 어떤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형태가 전혀 다르니까 좀 낯선지만 일주 정도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이게 더 높아요. 당연히. 비슷한 겁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이 많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게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게 된다니까요. 전산세무회계는 A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AT만을 강의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거 하고 이걸 덤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면 이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회계 이론, 아까 제가 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재밌어 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재밌다 이런 분들은 회계 관리 1, 2급 그리고 재경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재경관리사는 여기 전산세무 1급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재경관리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경관리사가 이름 네임밸류가 되게 높지만 이거는 완전히 거기는 이론, OMR 이론이고 이거는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험이고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수준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 2급, 재경관리 그리고 또 여기 세무사에서 보는 세무회계 1, 2, 3급, 기업회계 1, 2, 3급 이런 자격증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은 궁금하면 따로 이제 질문하시거나 게시판 이용하시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거 하면 이건 거의 같이 할 수 있다.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시험도요. 이거 시험하고 이거 시험하고 딱 일주일 차입니다. 계속 일주일 차이로 계속 같이 돼 있어요. 그럼 일주일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일주일 사이로 2개를 따면 되는 거예요. 좋죠? 자, 한번 준비하세요, 같이. 자,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했죠, 이제? 자, 이제 알아서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말 길게 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안내는 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회계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1장의 첫 번째 1절에 있는 회계의 기초 개념 이 부분만 잠깐 맛보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이미 회계 2급은 다 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죠. 그럼 제끼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회계학과 북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가 뭐냐?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고 있죠. 회계학, 회계 원리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회계의 개념 뭐냐? 라고 달달 외워봤자 소용없죠. 일단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선 원래는 중요한 건 회계는 기업에서 합니다. 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기업 실체라는 표현을 써요. 기업 실체. 그럼 그 기업에는 기업과 직접 간접적으로 전문용어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내지는 앞으로 우리는 정보 이용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라든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든가 기타 뭐 정부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막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아니면 소비자, 거래처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이 해당되는 기업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내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대가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꾸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돈에 얽힌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바로 회계더라 이거지. 회계 시스템. 회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 이용자들은 그 제공된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오지. 넘어가요. 회계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어쨌든 키워드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어쩌고저쩌고에서 중간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바로 그 말.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게 키워드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키워드.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기업의 정보 제공, 정보 전달, 정보 시스템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언어예요. 기업에서 말하는 언어.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은 재무제표가 되고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재무보고서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보고서. 근데 우리 앞으로는 재무제표 이렇게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즉,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론은 돈, 자금의 변동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결론은. 돈이죠. 움직이면 돈이죠. 여러분도 나가면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하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은 그 돈, 자금의 변동을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사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보고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돈을 빌려줄지 말지, 투자를 더 할지 말지, 투자했던 걸 거둬들일지 말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회계 용어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면 되니까 또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건 빨리 귀에 좀 익숙하게,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수업하면서 용어를 해설 일단 듣고 100% 이해되면 좋은데 사실 이쪽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일단 계속 귀를 열고 그리고 저랑 같이 아이 컨택 하면서 같이 하시면 회계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회계를 이렇게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겨?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일단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하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하는데 이때 이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할 때 기록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에 따라 이게 이제 복식부기가 된 거고 이게 단식부기가 되는데 이게 단식부기가 되는데 요즘 이런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식부기거든요. 중에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대. 자, 바로 이 원리원칙은 또 뭐다냐? 이게 문제죠. 뭐다냐? 그죠? 그래서 회계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파악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근데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단점이에요.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여기까지 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쭉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모르면 뒤에도 모르는 거죠. 자, 장점인지 단점인지 가보면 알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번 회계와 부기의 분류 중에 맨 아래 가로 2번 부기의 분류에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복식부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복식부기 설명해 보면은 두 번째 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끝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복식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나가세요. 원리가 뭐지? 그건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지면서 쭉 듣기만 하시면 다 내용 금방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로 1번에 회계의 분류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있었죠. 정보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부, 세무서, 은행 또는 거래처 또는 고객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보 이용자예요. 여러분이 삼성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LG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을걸요? 만약에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 그럼 내가 가진 주식, 이 가진 회사가, 내가 가진 주식의 발행 회사가 잘 나가야 나한테 얻어지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궁금한 정보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기업 내부에 있느냐, 기업 외부에 있느냐, 이때 내부에 있는 경영자나 관리자들, 이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고요. 관리회계고, 외부의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재무회계의 첫 번째 줄에 외부 정보 이용자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외부 동글뱅이 치시고, 그 다음 2번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관리자,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동글뱅이, 그냥 외부 내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고, 재무회계, 그리고 복식북이다. 요렇게만 체크하세요. 핵심만 일단 해두시고 나머지 또 나중에 여유되면 다시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면 돼요. 지금 제가 길게 해봤자 요즘 다 듣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만 딱 유용한 정보 제공.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복식북이.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 검색은 하시나요? 뉴스 화면 보긴 하시나요? 몰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만약 지금이 3, 4분기다. 그럼 3, 4분기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 얼마다.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죠. 그게 이거죠. 외부. 삼성전자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공시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분야가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회계 이제 시작하겠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과목 안내만 해드렸고, 자, 본격적인 회계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